여러분, 오늘은 강영원 박사님의 세포와 해독에 대해서 책을 읽고 있어요. 이 책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경피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면서 머리를 감고 목욕을 하고 또 이렇게 피부로 이렇게 스미는 독들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계면활성제가 화학물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피부가 또 거기에 화학물질을 받아들임으로써 독소가 몸으로 들어간다는, 그래서 몸에서 독소를 빼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8285님이 입장하였습니다. 그래서 풍욕이나 옷을 안 입고 풍욕하는 거 있잖아요. 좋은 공기 쐬면서 온몸을 바람을 맡기는 풍욕, 그 다음에 몸의 절반을 38도 전후의 물에 담그고 30분 정도 반신욕 하는 거, 그리고 또 유산소 운동도 바람직하죠. 그러면 피부가 숨을 쉬게 된대요. 제가 이렇게 아침마다 건강서적을 행복한 루리에서 읽고 있잖아요. 근데 많이 도움이 돼요. 제가 100권의 책을 읽는 게 올해 목표인데 벌써 아주 많이 읽었어요. 독소 배출에 좋은 반신욕 효과는 먼저 피로 해소, 냉증 제거, 혈행 개선, 노폐물 독소 배출, 피부 미용 효과, 근육 이완 효과. 정말 좋은 거네요. 저도 실천에 옮기고 있어요. 그리고 되게 행복한 것 같아요. 이분이 말씀하실 때 독소가 몸으로 이렇게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샴푸 같은 거, 바디워시 이런 거, 거품 나는 것들을 바꿔야 된대요. 그러면 거품 나는 걸 어떻게 바꾸냐? 치약도 거품이 나잖아요. 계명활성제가 들었대요. 그리고 빨래 세제, 거기에도 계명활성제 들었죠. 근데 솔직히 그런 거 우리가 간과하는 것이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지만 비이온 계명활성제를 쓰라 그래요. 피부 아토피 교육에 가면은 선생님들이 비이온 계명활성제를 찾아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냥 계명활성제가 안 좋다고 하면서 합성이라 또 몸에 독소가 들어와서 경피독이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왜냐면 뱀이 독사에 물렸다 그랬을 때 물린 사람이 빨리 죽을까요? 아니면 독을 마셨을 때 더 빨리 죽을까요? 모든 사람이 다 마셨을 때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물렸을 때 독이 혈관을 타고 들어가서 바로 죽는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거래요. 독이 혈관을 타고 들어가면. 근데 우리가 이렇게 그렇지 않고 독소가 이렇게 몸으로 안 들어오고 입으로 들어왔을 때는 혈관을 탄 것보다 더 빨리 안 죽는 이유는 간에서 한번 거른대요. 그래서 한번 거르고 독이 살아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 근데 물렸을 때는 혈관을 타고 들어가니까 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활 속에서 뭘 바꿔야 되냐, 거품 나는 모든 걸 바꿔야 돼요. 비이온 계면활성제를. 그런 건 찾기가 어렵다고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찾았어요. 아메에서 나오는 세제들, 치약, 머리 샴푸, 그리고 바디워시, 이런 것들이 다 비이온 계면활성제예요. 우리가 또 알고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정보죠. 어디 가서 찾을 수 없는 사람도 많거든요. 슈퍼에는 없어요. 마트에는 진짜 비이온 계명 활성제 찾기 어렵습니다. 정말 알고 써야 될 것 같아요. 몸 안에 독소를 빼주는 디톡스 음식, 물, 하루에 8잔 이상, 1.5리터 이상 물을 마시면 몸속의 노폐물을 잘 배출할 수 있다. 피부가 좋아질 뿐만 아니라 다이어트 효과도 있다. 현미. 현미는 섬유질이 많아 변비 예방에 좋고 체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춘다. 고혈압도 당뇨 또 심혈관 질환을 개선시킨다. 권혁준님이 입장하셨습니다. 또 제철 과일. 식물 내재 영양소는 항산화, 항염증, 항암 작용을 하여 병의 근원을 없앤다. 아침에 먹는 과일은 혈당을 급격히 높이지 않고 쾌변을 유도한다. 엽록채소, 독소 해독 물질의 으뜸, 브로콜리, 양배추, 시금치, 상추 등의 채소는 방사선 독소를 50%까지 줄여주면서 세포의 재생을 돕는다. 또한 염증과 궤양 치료에도 탁월하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읽었던 생명 리셋이라는 전홍준 교수님이 쓰신 거, 그 책에서 양배추 김치국을 먹으라 그랬어요. 근데 진짜 제가 그걸 실천에 옮겨봤거든요. 담궈봤어요. 생애 처음으로 물김치를 담은 거죠. 근데 정말 효과가 엄청 좋아요. 양배추를 위에 좋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로 삶아서도 먹고 어떻게 먹어보려고 애를 썼는데 질려서 오래 못 먹고 또 손이 많이 가서 못 먹고 그래요. 어떻게 만들려면 손이 많이 가니까. 그런데 양배추 김치국을 해놨더니 손이 안 가잖아요. 한번 해놓을 때 좀 시간을 쓰면 되니까. 그러면 양배추 김치국을 날마다 이렇게 떠서 먹을 수 있고 아삭아삭거리고 진짜 샐러드 먹는 느낌이에요. 진짜 맛있어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김치 국물도 너무 시원하고. 그래서 세포를 재생시키고 염증도 그 궤양 치료에도 도움이 된다. 너무 진짜 공감합니다. 마늘에 들어있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은 체내에 침입한 세균과 바이러스에 강력하게 대응한다. 알리신과 비타민 B의 일종인 티아민이 결합해 생성된 알리티아민은 혈중 지방 성분을 낮추고 동맥경화, 심혈관 질환 등의 원인인 혈전 생성을 방지한다. 여기서 진짜 마늘이 엄청 좋은지 알잖아요. 그런데 마늘을 그냥 먹으면 위산에서 다 알리신이 죽어버리고 또 삶아서 먹으면 열이 약하니까 다 이미 알리신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제일 까다로운 게 이 알리신이래요. 그럼 알리신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누트리라에서 나오는 갈리 비타민이 있어요. 근데 거기가 이제 마늘을 알리신을 장에 가서 녹게끔 만들어줘서 장염정 코팅이라고 장에서 녹게 하는 코팅제예요. 그거를 먹으면 장에서 녹기 때문에 알리신도 흡수할 수 있고 또 그 알리신 덕분에 항암 작용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잖아요. 알리신이. 그래서 혈중 지방 성분을 낮추고 동맥경화나 심혈관 질환에 도움이 되니까 정력제라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알리신을 제대로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알고 드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녹차에는 카테킨이라는 성분은 중금속을 흡착해 침전시킴으로써 중금속의 체내에 흡수되는 것을 방해한다. 카로틴, 비타민 C 등 항산화 영양소로도 풍부해 노화 방지에 제격이다. 제가 아까 갈리 비타민 이야기 했을 때 또 오해하시면 남자만 좋다 이러시면 안 돼요. 일단 혈관을 튼튼하게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먹어야 되고요. 또 이게 그 천연 항생제 역할을 해요. 그래서 감기라든가 좀 몸이 안 좋을 때 먹어주면 되게 좋겠잖아요. 그리고 크로렐라는 미세한 단세포, 녹조류,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아미노산, 식이섬유를 비롯해 비타민, 무기질 등 각종 영양소가 풍부하다. 크로렐라는 납의 독성을 완화하고 체내 카드뮴의 축적을 억제하고 간과 신장에서 카드뮴의 독성을 중화시키는 기능도 한다. 클로렐라. 또 우리 클로렐라 하면 또 나오는데, 그죠? 맵지 않고 국물이 너무 시원하고 맛있죠. 호전 반응에 대해서 볼까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식품을 먹고 또 이렇게 영양제도 먹고 해도 명현 반응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호전 반응은 질병이 치유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것은 발열, 출혈, 졸음, 피곤함, 설사, 변비, 몸살, 두통, 소화불량처럼 예기치 않게 나타나 결과적으로 치료가 되는 반응이다. 이러한 반응은 오염물질로 중독된 세포를 해독시켜 깨끗한 구성물질로 재생시키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우리 몸이 자연 치유의 원리로 스스로 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호전 반응은 뼈로지가 나거나 몸이 가렵고 따끔하거나 세포가 지정되는 과정에 독소, 노폐물, 병든 세포들이 배출되는 현상이다. 눈 출혈, 눈곱이 생긴다. 간 기능 회복 증상이다. 눈의 모세혈관이 형성되고 지방 노폐물이 배출되는 현상. 두통, 뇌 산소 부족, 세포 재생 시 사열이 배출된다. 산소와 영양이 일시적으로 부족해서 나타난다. 열이 올라간다. 여드름이나 아토피가 있는 경우 열이 식으면서 호전된다. 설사와 변비, 정체된 소변이 유산균을 발효시키며 나타나는 현상. 숙변 배설 뒤 사라진다. 기운 없고 졸림, 몸의 기능이 재생되거나 뇌와 시신경에 일시적으로 에너지가 모자라는 현상. 신경통, 요통, 관절통, 불면증, 우울, 짜증, 막혀있던 신경과 근육이 살아나면서 통증을 느끼는 신경이 재생되는 과정. 신경통의 호전 반응은 통증을 동반하는 치유된다. 근데 진짜 호전 반응은 일어나면은 일단은 건강보조식품을 섭취한 후 어떤 반응이 일어났을 때 2, 3일간 식품 섭취를 중단하는 것이 좋대요. 이때 그러한 반응이 줄어들거나 사라지면 호전 반응이 돼요. 건강보조식품을 섭취하지 않았음에도 계속해서 그 반응이 나타나면 그것은 다른 원인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래요. 일단 호전 반응이라는 판단이 서면 최소량으로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자신의 몸에 맞춰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호전 반응이 아닐 경우 그것은 항산화 건강보조식품 섭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므로 의사와 상담을 해서 올바른 대처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니까 호전 반응을 보면은 신장이 안 좋으면 부종, 무기력증이 일어나고 폐가 안 좋으면 기침, 가래, 콧물이 일어나고 간이 안 좋으면 명현 반응으로 가려움증, 발진, 구토가 일어나고 위가 안 좋으면 답답하고 미열이 일어나고 구토가 일어나고 설사가 일어나고 몸살 기운이 생긴답니다. 심장이 안 좋으면 두근거림, 어지럼증, 전신 통증이 일어난답니다.
이게 호전 반응이잖아요. 저는 건강보조식품을 섭취했을 때 누트라이트 그 더블엑스를 먹었을 때 저 기억하기로는 어떤 호전 반응이 일어나냐면 이게 소화 안 된 것처럼 답답했어요. 여기 위가 안 좋았네요. 제가 보니까 위가 안 좋아요. 제가 우리 엄마는 위암이셨고, 그러니까 계속 제가 그 역류성 식도염처럼 위가 이렇게 트림이 올라왔었거든요. 어렸을 때도. 그러니까 위가 계속 안 좋았던 거죠. 완전 답답해가지고 연친 이게 얹힌 것처럼 막 여기 명치가 아파요. 왜냐면 또 알약이고 제가 알약을 잘 못 먹는데 알약이 안 녹아서 거기 멈춰서 걸린 것처럼 아프더라고요. 그게 명현반응이라는 거죠. 진짜 그랬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한번 안 먹어봤어요. 영양제를. 그랬더니 그 전에는 이제 만성 피로였고 잘 몰랐는데 더블에스 먹은 뒤에 이렇게 피로감이 좀 없었거든요. 그런데 안 먹어봤더니 안 먹으려고 안 먹은 거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떨어져서 다 먹어가지고 한 3일 못 먹은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등짝이 막 아픈 거예요. 누가 두드려 팬 것처럼 막 등짝을 때린 것처럼 아픈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아프지 등짝이 막 이렇게. 이게 몸살이었네요. 위가 안 좋은 사람이 몸살이 오네요. 호전 반응, 명현 반응으로. 저 이 책 읽고 지금 처음 안 거예요. 와, 대단하다. 제가 암의 일을 14년 해가지고 다이아몬드잖아요. 근데 이 책을 처음 읽었어요. 근데 오늘 처음 안 사실이 제가 왜 그때 몸살 같이 온몸이 두드려 맞은 것처럼 아팠을까 봤더니 위가 안 좋은 사람의 호전 반응이 몸살, 또 답답함, 미열, 구토, 설사였네요. 진짜로 완전히 공감. 두드려 맞은 것처럼 아팠고요. 또 제가 심장이 조금 다른 사람과 다르게 생겼다더라고요. 이렇게 약간 삐뚤어졌대요. 그래서 피가 팍팍 못 가니까 깜짝깜짝 놀래고 무서움이 많대요. 근데 의사가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 호전 반응이가 전신 통증, 가슴 두근거림, 어지럼증, 이게 심장이 안 좋은 사람의 호전 반응이라네요. 근데 제가 이것이 있었어요. 이게 위하고 심장 조금 안 좋았나 보죠. 저는 간도 안 좋았으니까 우리 엄마 간암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호전 반응에 가려움이 있어요. 발진, 구토. 근데 저는 좀 몸이 간지러웠어요. 항상 간지러웠던 것 같아요. 그게 간이 안 좋아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을 찾았네요. 제가. 그러면 제가 다 안 좋네요. 제가 옛날에 다 안 좋았어. 폐도 안 좋았나 봐요. 늘 가래가 끓고요. 콧물이 있어가지고 그냥 코를 아침마다 풀어요. 그리고 가래, 그러니까 공기 안 좋은 데가 막 기침하고 눈이 빨개지고 목소리도 막 허스케지고 폐가 안 좋아 제가. 다 안 좋네. 그죠? 신장도 제가 기형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약간 협착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이제 기능은 잘 한대요. 기능의 문제는 없는데 협착이 있어가지고 약간 그래서 부종이 계속 있고 그랬었나 봐요. 참 제가 진짜 모든 걸 다 갖고 있었네요. 호전 반응을 처음 읽었어요. 제가 이 명현 반응에 대해서. 진짜. 근데 어떤 사람들이 저한테 상담 올 때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이 책을 안 읽었기 때문에 말을 못 해줬어요. 진짜 부끄럽네. 그
사람한테 미안하고, 이걸 읽었으면 이게 부종이 온다, 내가 그걸 먹으니까 몸이 좀 붓는 것 같다 이랬으면 신장이 안 좋으세요. 이거 그 호전 반응이니까 먼저 지금 먹는 것보다 좀 하나씩 빼서 최소한으로 드셔보시게요. 이렇게 말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아니면 그러면 한 3일 동안 먹지 말아보세요. 그러고도 그 반응이 없어지면 조금씩 늘려보게요. 이렇게 했으면 명현 반응에 대해서 설명이 됐을 텐데. 오늘 배웁니다. 진짜 감사하네요. 알아서. 다른 사람들한테 앞으로는 도움이 더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책 진짜 좋다. 그러면 이제 제가 어디 부분에 좀 관심이 있냐면요. 제가 그 피부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해독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더 이어서 읽겠습니다. 73페이지 아토피 피부염 한번 읽어볼까요? 73페이지. 저 어렸을 때도 아토피가 있었어요. 그런데 많이 좋아졌거든요. 항상 간지러웠던 사람이 지금 간지럽지 않아요. 아토피와 항생제 중독. 아토피 피부염이란 주로 유소화기에 시작돼서 만성적인 재발성 염증 질환이다. 가려움증, 건조증, 습진 등을 유발한다. 유아기에는 몸에 펼쳐진 부위에 습진이 시작되지만 성장하면서 몸이 굽혀지는 부위에 습진 형태로 나타난다. 이러한 습진은 대개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호전되는 경향도 보인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도 얼굴 부위에 습진이 계속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 우리 아이들도 저 닮아서 아토피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겹치는 부분 있죠. 무릎, 뒷부분하고 이 팔 겹치는, 접히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 항상 아토피가 있고요. 이렇게 허리 그쪽에 아토피가 있고 많이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깨끗해졌어요. 또 유전인 것 같아요. 연구 결과 유전, 환경적 요인, 면역 반응의 이상, 산업화로 인한 합성 화학 물질과 알레르기 인자가 증가된 거, 아토피 피부염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여진다. 항생제 중독. 정말 필요한 약만큼 필요한 기간 동안만 투여야 된다. 중독이 되면 내성이 생기니까. 항생제가 진짜 문제거든요. 항생제는요, 물고기와 가축의 사료로도 쓰기 때문에 위험하다. 장도수 증후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진짜 무서운 것이 장도수 증후군이더라고요. 항생제의 오남용으로 또는 다른 측면에서도 상당한 위험을 안겨준다. 일단 항생제가 인체 내에 들어오면 유해한 병원균뿐 아니라 장내 유산균까지도 죽이고 만다. 장은 우리 몸 면역 기능의 70에서 80%를 관할한다. 또한 장내의 유익균인 유산균은 장벽의 막을 튼튼하게 해주고 장벽 상피세포들의 간격이 느슨해지도록 한다. 뿐만 아니라 유산균은 장벽의 보호막을 형성하는 뮤신, 점막에서 분비되는 점액 물질로 점액소 혹은 점소라고 하고 단백질의 흡수 촉진, 유벽 보호, 장내 윤활제 역할을 하는 단백질이다. 형성을 증가시키는 기능도 한다. 뮤신의 형성을 증가시킨대요. 유산균. 근데 그걸 다 없어버리는 것이 항생제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요, 장이 항생제 하나 들어옴으로써 다 초토화된대요. 저도 경험해 봤거든요.
그러면 가뜩이나 면역이 떨어진 상태에서 무차별하게 알레르기와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문제로 발생한대요. 이것은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보다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이 저하되고 장세포와 세포 사이가 느슨해지고, 이렇게 되면 세포 사이에 벌어진 틈으로 장내의 유해 물질과 알레르기 인자들이 혈액 속으로 스며들어서 몸 전체로 퍼져나가게 되고, 이것은 가뜩이나 면역이 떨어진 상태에서 무차별하게 알레르기와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문제를 유발한다. 이것을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한다. 장누수 증후군으로 인해서 극심한 아토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니까 유산균과 파이토케미컬의 해독. 장누수 증후군은 유산균, 효모, 항산화 식물 내지 영양소인 파이토케미컬을 처방해야 했다. 유산균과 효모의 정상작용 및 면역 기능을 높여주고, 파이토케미컬 일종의 항생제 중독으로 오염된 장을 해독시켜 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결과는 놀라웠다. 코만 빼고 온몸을 짓물리게 했던 아토피가 점점 힘을 쓰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토피로 온몸이 필두성이었던 철수를 보며 늘 안타까움을 누리지 못했던 가족들이 정말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다. 항생제의 폐해를 누구보다 절감한 철수 엄마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세제 찌꺼기가 남아있지 않는 세제로 옷을 세탁했다. 여기 제 말이 나오네요. 세제 찌꺼기가 이렇게 녹으면은 피부로 들어가서 독이 혈관을 타고 들어간대요. 정말 맞죠? 여기 책에 나왔죠? 세제로 옷을 세탁했고, 그 찌꺼기 남지 않은 비이온 계명 활성제로 세탁을 했다는 거죠. 온 집안의 세제류와 몸에 바르는 로션, 또 크림, 유기농의 천연 재료로 바꿨고, 나아가 실내 공기가 탁해지지 않도록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는 것은 물론 자주 환기를 시켰고, 매일 마시는 물 역시 미네랄이 살아있는 미네랄 오토를 선택했다. 제 말이 다 나왔네요. 저는 그래서 스카이 공기청정기 앰모스피어 스카이로 우리 집 모든 방에다가 놓고 잠을 자게 했고요. 그리고 미네랄이 살아있는 미네랄 워터 이스프링 정수기 아메이에서 나온 거, 그걸 쓰고 아이들이 많이 좋아지고 저도 좋아졌어요. 장이 튼튼하면 몸과 마음은 저절로 건강해지기 마련이다. 장 주위에는 면역 기능과 부교감신경을 관할하는 것이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장이 튼튼하면 몸과 마음도 덩달아 깨끗해지는 것이다. 영양소로 장을 관리하고 피부에 사용하는 제품을 천연 제품으로 바꾸고, 아토피가 좋아진 철수는 육체적 정서적으로 안정되었고 친구들과 잘 어울렸다. 진짜 아토피가 이게 그 몸에서 나타나는 증상이잖아요. 이 장만 잘 돌봐줘도 아토피도 깨끗해지고 피부도 깨끗해지고 또 온몸도 다 좋아지는 결과가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날마다 당신의 장은 안녕하십니까? 하고 물어봅시다. 어때요? 아침에 일어나서 유산균 꼭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백질 꼭 잊지 않고 운동 후에 30분 안에 먹어주시는 센스.
근데 운동을 못 하더라도 아침에 일단 단백질을 먹어주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배웠지만 물이 우리 몸의 70% 이상 차지하고 단백질이 26% 이상 차지합니다. 나머지 미량, 미네랄 4%.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두 가지를 잘 하고 있는지, 물 많이 먹고 단백질 먹고 유산균 먹고 그리고 야채, 채소 많이 생채식 하고요. 또 양배추, 김치국도 먹고 또 좋은 공기청정기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공기가 또 안 좋으면 숙면도 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 오늘 아주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내일 만나요.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